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미국 방송에서 한국 사회를 비판하며 오로지 미니진만을 선으로 여기는 뉴진스.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심리학과 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하이브 또한 이 영상을 먼저 봤다면 수천억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만 나이 18세인 이들의 뇌구조와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왜 그녀들이 모든 여론을 무시하고 미니진을 감싸는지 명확해집니다. 오늘은 뉴진스가 법과 사회를 악으로 미니진을 선으로 인식하게 된 과학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의 뇌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무려 25세까지 계속 발달합니다. 반면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는 사춘기 초기에 이미 완성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쉽게 말하면 뉴진스 멤버들의 뇌는 감정적 반응은 어른 수준이지만 그것을 조절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뇌 영상을 찍어보면 의사결정을 할 때 성인보다 논리적인 전두엽의 활동은 적고 감정적인 편도체의 활동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10대들은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 쉬운 거죠. 뉴진스가 법원 판결이나 계약 위반 벌금 같은 현실적 위험보다 미니진과의 감정적 유대를 우선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우리 엄마 같은 대표님을 지켜야 해라는 즉각적인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50억 벌금, 법의 판결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성보단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자들은 감정적이다라는 식의 비판이 있곤 하죠. 이건 모두 호르몬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사춘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여성들이죠. 이 시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뉴진스라는 그룹과 엄마 포지션인 미니진과의 애착과 유대감을 증폭시킵니다. 사춘기 시기 에스트로겐 증가가 이성에 대한 끌림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애착 감정까지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결국 뉴진스 멤버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미니진에 대한 애착이 생물학적으로 극대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니진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K-팝 연습생 시스템이 만들어낸 특수한 환경에 있습니다. 뉴진스는 청소년기의 엄마로 인식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니진입니다. K-팝 연습생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극도로 통제된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애착 진공 상태가 발생하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른이 바로 프로듀서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연습생 시절부터 미니진과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꿈을 실현시켜주는 관문지기이자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 역할을 했죠. 미니진은 뉴진스 5명의 해고와 생과 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양육하는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니진도 과거 인터뷰에서 멤버들을 내 새끼들이라고 부르며 가족적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2차 애착이 형성된 겁니다. 청소년은 부모 외에 믿을 만한 어른과도 강력한 애착을 맺을 수 있는데 이는 1차 양육자에게서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안정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뉴진스에게 미니진은 바로 이런 심리적 안정기지가 된 거죠. 네 번째 핵심은 바로 진화심리학적 관점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을 발달시켰는데 여성은 특히 관계를 통한 생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수만 년간 여성들은 남성보다 물리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생존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보호자와의 관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뇌는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중요한 관계를 지키려는 본능이 남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미니진은 바로 이런 생존의 필수적인 보호자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를 해치려는 모든 세력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되는 거죠. 법이든 사회든 하이브든 미니진을 공격하는 모든 것이 악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바깥 세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보다 신뢰하는 보호자의 말을 믿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뉴진스는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보다 미니진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의 작용입니다. 옥시토신은 사회적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호르몬인데
흥미롭게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많이 분비됩니다. 하이브와의 갈등이라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뇌는 생존을 위해 옥시토신을 대량으로 분비했을 겁니다. 이 호르몬은 기존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뢰하는 집단 내에서 두려움을 억제하며 안정감을 높입니다. 결국 옥시토신 스트레스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 거죠. 하이브의 공격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이것이 미니진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외부 공격에 더 강하게 결속하게 되고 이는 다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압박을 가할수록 뉴진스의 충성심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집단 동조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뉴진스 5멤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미니진을 지지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의 고전적인 동조 실험에서도 증명됐듯이 개인은 집단의 의견에 강력하게 영향받습니다. 심지어 명백히 틀린 주장이라도 주변 모든 사람이 지지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영향을 성인보다 훨씬 민감하게 받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동갑내기 친구들이고 외부 세계와 맞서는 상황에서 우리 대 그들이라는 강한 연대 의식을 가졌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멤버가 느끼는 작은 의구심도 집단 분위기에 묻혀버리고 결국 다수의 감정에 동조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 결정에 불만이 적은 멤버가 있었다 해도 소수 의견을 내면 팀을 배신하는 듯한 죄책감이나 왕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감정이 격앙된 멤버들은 서로의 분노를 증폭시키며 정당성을 더욱 강화했겠죠. 스스로 최면을 걸어 이게 정당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처음엔 의아했던 멤버였다 할지라도 생존을 위해서 뇌에선 그냥 이 길을 따라라라고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이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응입니다. 미성숙한 전두엽으로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청소년 뇌, 애착과 유대감을 극대화하는 여성 호르몬, K-팝 시스템이 만든 인위적 의존성 관계를 우선시하는 여성의 진화심리학적 특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그리고 집단 동조 현상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상황에서 뉴진스가 법과 사회보다 미니진을 선택한 건 거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법적 논리가 아닌 생존과 관계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사실 하이브는 뉴진스의 이런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업 구조를 통한 통제 등 모든 전략이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을 겨냥한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뉴진스의 의사결정은 활성화된 변형계, 즉 감정뇌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중요한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고 가장 큰 위협은 애착 대상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하이브는 체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뉴진스는 우리 부족을 지켜라는 원시적인 생존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하이브의 전략이 통할 리 없었죠. 오히려 압박이 심해질수록 뉴진스의 결속만 더 강해졌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뉴진스도 성숙해져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25세 정도가 되면 전두엽이 완전히 성숙해서 장기적 사고와 위험 평가 능력이 크게 향상되죠. 호르몬 변동도 안정되고 감정 조절 능력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한번 형성된 강력한 애착과 정체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뉴진스에게 미니진은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뉴진스라는 정체성을 창조한 설계자입니다. 이런 깊은 수준의 정체성 연결고리는 성인이 되어도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대 그들의 구도가 더욱 확고해졌고 옥시토신에 의한 화학적 유대도 강화되었어요. 이런 생물학적, 심리적 각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현대 사회는 법과 제도, 합리적 이해관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관계와 감정의 동물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특히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고 관계 중심적입니다. 이들에게는 추상적인 법적 논리보다 구체적인 인간관계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뉴진스 사태를 단순히 철없는 아이들의 반항으로 치부한다면 우리는 젊은 세대의 심리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대신 이들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세대 간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뉴진스가 법과 사회를 악으로, 미니진을 선으로 인식하게 된 건 여러 과학적 요인들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미성숙한 뇌, 변동하는 호르몬, 특수한 환경과 진화심리학적 본능,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 그리고 집단 동조 현상까지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 속에서 뉴진스의 선택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매우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만든 복잡한 이해관계의 세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생존과 관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뉴진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신임 유튜버 지식 송박사였습니다.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후회 없이 매일 지혜가 플러스 1씩 되실 거라 자신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